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상입니다. 2024년 새해 힘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한 해 출시될 새로운 IT 제품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주 미국 시간 1월 17일에 언팩 행사로 공개될 갤럭시 S24 시리즈입니다. 먼저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갤럭시 AI is coming 이라는 문구를 메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별도의 클라우드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AI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갤럭시를 사용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인업은 기존처럼 갤럭시 S24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최상위급의 갤럭시 S24 울트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작보다 조금은 더 플랫한 느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애플과 삼성 모두 비슷한 디자인이 되는 건지 조금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제품 중에 최초로 티타늄이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각각 6.2인치와 6.7인치로 전작보다는 조금씩 커질 예정이고요. 울트라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메인 칩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그동안에 조금 발열과 안정성 면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삼성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전 모델에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발열 문제 해결에도 확실히 집중을 하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다시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삼성 엑시노스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평가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는 건 사실 삼성전자 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훨씬 개선된 프로세서와 또 냉각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잘 만들어 주시겠죠? 2년 전과 똑같은 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갤럭시 S24의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제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만 섣부른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출시가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 대로 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출시가 확정이 되었죠.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출시는 2월 2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 그리고 6개의 마이크로 입력된 정보를 애플의 새로운 R1 칩셋을 거쳐서 2개의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혼합현실 콘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전 프로를 착용한 채로 기존의 애플 기기들과 매끄럽게 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과 손이나 음성으로 컨트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입력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의 VR 기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공간 컴퓨터로서의 사용감을 보여줄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나오자마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품인 만큼 너무 기대가 큰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사겠어요. 출시 가격이 하나로 약 459만 원 정도로 사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애플은 이 비전 프로를 단순히 헤드셋이나 웨어러블 기기 정도가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컴퓨터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그만큼 하니까요. 확실히 이번 비전 프로의 출시로 아마 이런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대작은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사실 이거는 출시 날짜부터 제품 이름조차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루머에 따른 출시 날짜는 올해 한 여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가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들의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스위치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성능과 저장 공간으로 예전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출력 해상도 또한 4K 출력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외관에서의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분리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들이 있긴 하지만 배터리 수명은 또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려 7년 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닌텐도 스위치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 2도 좋은 반응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여름 기대작, 갤럭시 폴더블 6 시리즈입니다. 사실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뭔가 더 좋아질 게 남았을까 싶을 만큼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 라인이기도 한데요. 디자인 또한 굉장히 예뻐져서 인기가 사실 갈수록 굉장히 많죠. 먼저 출시일은 언제나처럼 8월 초에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고 8월 중순쯤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전작인 폴더블 5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폴드의 S펜을 빌트인으로 탑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이번에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빌트인 S펜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디자인 변화는 크게 없어도 뭔가 더 얇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부 공간 부족으로 더더욱이 빌트인 S펜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 달든 뒤에다 달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없는 그런 아이디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내부 사양의 경우에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엑시노스 시리즈,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6도 엑시노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갤럭시 Z 폴드 6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에 예상되는 것과 같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변화도 이번에는 역시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일까요?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갤럭시 Z 플립 6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플립 6에서는 폴드 시리즈와 동일하게 5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이번에도 두 제품 모두 약간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카메라 스펙도 유지하면서 배터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가 이번 갤럭시 폴더블 6 시리즈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갤럭시 폴더블 6 시리즈와 함께 공개만 될 수도 있는 갤럭시 링 소식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지죠. 삼성은 지난 2월에 갤럭시 링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아주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갤럭시 워치처럼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면서 통화나 문자 등의 정보를 수신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신체 정보를 측정하고 간단한 건강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링을 삼성에서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스마트링 제품들이 이미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아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애플에서도 애플링이라는 제품의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출시일의 경우에는 아직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뿐이죠. 자, 다음은 어김없는 아이폰 16 시리즈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재밌는 게 이번 아이폰에도 AI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만의 독특한 AI 기능들이 대거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챗GPT의 기능들을 아이폰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감을 줄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뭔가 이 신박한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챗GPT처럼 뭔가 지식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자료를 조합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도 디자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주 미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베젤만 조금 얇아지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액션 버튼, 이 액션 버튼 많이 쓰시나요? 이 버튼도 기본 라인업에도 이제 16부터는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액션 버튼을 통해서 뭔가 AI 기능들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나오겠죠. 지난 15 시리즈까지는 기본 모델에 전작의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번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에도 현재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이 A17 프로 칩셋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AI 기능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이 모든 라인업에 새로운 칩셋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A18 프로 칩셋을 탑재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기본 모델들은 새로운 A18 칩셋이 적용이 되고 차별성을 위해서 프로 라인에만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급나누기는 해야 할 테니까요. 어쨌든 새로운 칩셋의 성능 기대해 봅니다. 아이폰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금 더 구체적인 루머들이 나오겠죠. 새로운 정보들이 취합되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시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제품들 말고도 개인적으로 소니의 차기작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 마크 6나 뭐 구글 픽셀 폴드 2 같은 것도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